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날보단 낫지 않았나요? 근데 뭐 제약바이오 들고 계셨거나 뭐 5G라든지 2차전지 쪽 이런 쪽 업종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최근 시장이 매우 재미없을 거고,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어느 쪽, 그쵸? 뭐 조선해운, 철강 이쪽이라든지 좀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을 거고, 요런 어떤 사람에 따라서 좋은 시장, 나쁜 시장이 굉장히 극명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 한 2주가 계속 그래 왔었고요.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다시 시작을 해서 더욱더 어려웠었던 상황인데, 어찌됐든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나 떨고 있냐, 공매도 춘지 언제 좀 커버할까, 그죠? 이게 가장 큰 화두인데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 얘기는 오늘 한경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한 내용이긴 한데, 그걸 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논리하에 말씀을 드려봤으니까는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한번? 일단 최근에 좀 공매도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현황 보기 전에 최근 증시 자금 추이를 봤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4월 30일 날, 4월 28일 날, 요때는 뭐가 있었죠? 28일 날은 SKIT 청약이 들어오면서, 그죠? 73조였던 예탁금이, 그죠? 예탁금이 4월 29일 날 청약을 하니까 59조로 14조가 빠졌다가 환불금이 들어오는 5월 3일 날 77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4월 31일 날 5월 3일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20조 차이가 나죠. 그죠? 19조 정확하게. 그리고 5월 4일 날, 요건 하루 업데이트가 늦죠. 5월 4일 같은 경우가 73조. 와, 대박이다. 그죠? 와, 대박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예탁금 70조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좀 빠지더라도 한 60조 사이.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고 돈이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요. 빠질 확률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SKIT 같은 그 청약 대여들, IPO 대여들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장이 잠시 안 좋으니 그때는 조금 매매를 좀 쉬었다가 환불금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다시 매매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어린이날 전날 5월 4일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을 새로 오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오후쯤에 이제 매매 시작하셔도 된다 하셔서 이런 얘기 좀 드리기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금호석 얘기도 좀 드리긴 했었고요. 일단 지금은 예탁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저기 그 이거 한번 볼까요? 공매도를 좀 볼게요.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 50종목만 뽑아봤어요. 5월 6일날, 잠깐만요. 조회 뿅. 5월 4일이고 오늘 거 볼까요? 보면은 카페24 공매도 비중이 35%예요. 대박이네요. 케어젠 35%, 사람인 HR, 한국기업평가, 현대바이오, 카카오게임즈, MC넥스, 그리고 코스피를 좀 볼게요. 삼성카드는 왜 이렇게 공매도 치는지 모르겠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오뚜기, 롯데지주,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류거든요. 농심까지. 그죠? 이게 지금 종목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외국인들이 대중 없어요. 대중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섹터가 고평가다 생각해서 그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강하게 공매도를 하거나, 혹은 한 섹터 안에 실적이 좋은 주식 혹은 나쁜 주식을 나눠서 좋은 주식은 롱 매수라고 나쁜 주식은 매도 숏을 하는, 이런 식의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14개월 동안 쉬었잖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종목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전혀 없어요.
좀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우리 시장 공매도를 한 1년 넘게 안 쳐대니 감을 좀 잃은 것 같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음. 고평가 저평가 가리지 않고 그냥 때린다. 얘네들은. 그 거래대금 순으로 보면은 뿅 보면은요. 그죠? 셀트리온 여전히 제일 많이 쳐대고요. LG 디스플레이, 삼바,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그건 뭐예요? 바이오, IT, 바이오, 엔터 뭡니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조선주, 두산중공업, 2차전지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럼 이게 이 종목들이 맥락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정 부분으로 때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다른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매도에 관해서 증권사 레포트, 애널리스트 의견이 안 나오는 이유가 맥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거예요. 뭔가 전략을 좀 내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이거 뭐 진짜로 그냥 막 쳐대는 거거든요. 교집합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일단 다 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해보자고요. 일단은.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언제 쇼커버를 할까인데 장경에서 아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드릴게요. 5월 4일날 우리가 그 어린이 전날 금호석유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중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5월 4일 뉴스 좀 볼게요. 그죠? 5월 4일날 오후에 나왔는데 그죠? 역대급 실적. 박창구 회장 사임했고요. 등기사직에 물러난다고 보면은 영업이익은 6,125억을 기록했다. 6,10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증권사 컨센서스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아직 안 바뀌었죠, 그죠? 4,300억이었어요. 컨센서스가 바뀐 건 뭐예요? 요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4,400억인데 이게 내일이나 보면은 여기 FN 가이드 측에서 P로 바뀔 거예요. P 현재 그래서 6,100억으로 바뀔 거예요. 발표를 했으니까는 이게 반영이 조금 늦어요 원래. 어찌됐든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50% 이상이 엄청 잘 나온 거죠. 그러면 6천억 번다 치고 6천억 곱하기 4 2조 4천억 1년 영업이익 2조 4천억인데 시가총액 9조예요 올라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2조 4천억 9조 나누면 한 3배 반? 4배? 4배 정도 되겠네요. 더 4배짜리 주식이 겁나 싼 주식이죠. 그죠? 어찌됐든 요랬다 칠게요. 실적 잘 나오는 건 제가 금호석 실적 조차조차 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저희 유한타증권 T레이더에서 공매도 탭을 뿅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요게 지금 파란색 요게 공매도 수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공매도가 거의 없었죠. 없다가 5월 3일날 몇 주예요? 여기 표로 볼게요. 표로 뿅 누르면은 8만 1000주 금액으로 찌면은 217억 수량 8만 9천주 230억. 오늘은 뭐 조금밖에 안 쳤다 치고 이틀 동안 5월 3일 4일 동안 440억 쳤어요. 거의 450억이네 공매도만. 그죠? 얘네들은 죽은 겁니다. 일단 죽었다는 게 손절 친 거죠. 어디 죽어봐라 이 새끼들. 무슨 얘기냐면 제 외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걔네들도 매매하는 건 비슷할 거거든요. 기관들이 매매할 때는 그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절 규정이. 예를 들어서 그 펀드 내에서는 개별 종목이 5% 이상 빠지게 되면 손절을 무조건 쳐야 된다. 근데 매니저가 아니다 이건 무조건 빠진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 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뭔가 심할서 같은 걸 써야 돼요.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국내 같을 경우는 그렇게 컨빅션 바이라 그러죠. 진짜로 신념 있게 미는 것 같을 경우는 뭔가 좀 서류를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손절 라인 정해진 규정 내에 있는 손실폭이 들어가게 되면
손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 손절은 뭐예요? 환매수, 갚는 거죠. 빌렸던 거를. 그죠? 그거를 숏 커버라 그럽니다. 공매도는 뭐예요? 숏 셀링. 그죠? 밑으로 때린다는 거고, 숏 커버 같은 경우는 빌린 걸 되갚는다. 환매수라 그러죠. 그죠? 근데 봐봐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인 건 걔네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코리아 시장이 안 좋다. 뭐 어떤 식의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공매도를 쳤었으니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큰일 났다. 환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제가 여기서 현재가 원하면 거래원을 볼 수 있잖아요. 거래원에서 외국계를 뿅 누르면은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죠?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사기 시작을 했어요. JP모건도. 그리고 CS 아마 얘네 같은데 CS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좀 안 사다가요. 그죠? 9시까지 9시 반까지 안 사다 안 나오죠. 사는 물량이 9시 41분에 꽝 4만주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얘네들이 쳤을 거예요. 공매도는 CS 원래 CS가 공매도 많이 치잖아요. 그죠? 이게 환매수입니다. 환매수. 이게 쇼커버예요. 이게 얘 들어온 게. 아 칼났다 갚아야겠다. 이거예요. 이거 전일 팔았죠. 아마 이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누군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신고가 위치, 실적이 좋아진 주식이 신고가가 날 수가 있잖아요. 잘 나죠. 그리고 신고가라는 의미 자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요 밑에 위치에서 쇼셀링이 나오게 되면은 올라갈 때 시간이 좀 걸리죠. 추세를 돌리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데서는.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물린 사람들이 많죠. 그걸 매물대라 그럽니다. 매물대 차트를 뿅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요때 올해 1월부터 5월달 기간 동안에는 금호소유 같은 경우는 요 가격대 25만원대에서 27만원대 정도 물린 사람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매물대가. 이거를 강하게 뚫어 올렸죠.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보시죠. 시가가 0.9%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떴어요. 제가 아침에 그랬거든요. 이거 그냥 편하게 얘기해.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 새끼들 뭐 됐다. 응.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공무원 친애들 사무실 직원들한테 이 새끼들 죽어난다 오늘. 응?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이거 죽어난 거죠. 응. 더 가면 더 갈수록 걔네들은 더 죽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공매도가 나쁘죠. 짜증나죠. 솔직히 알아요. 저만큼 여러분들 마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복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할 수도. 그러면은 신고가 위치에서 혹은 요새 추세가 좋은데 공매도를 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고요. 근데 웬만한 대형주 다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 오늘 좋았던 종목 뭐 있습니까? GS건 한번 볼까요? 건설주 현재가 원하면 뿅 공매 여기 늘어났죠. 그죠? 표로 보면은 7만주 98,000주 그죠? 그 금액은 뭐 30억 40억 대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얘네들 치고 또 있어요. 또 이 새끼들 아주 응?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응? 얘네들도 신고가 딱 나게 되면은 뺨 쏠 겁니다. 꽝 그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 왜 신고가 혹은 추세가 돌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니까는 가격에서 자유롭잖아요. 매물대가 있으면 잘 못 올라가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돌리는데 누가 많이 팔면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좋은 종목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죠? 그 예를 들어 건설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한테는 되게 안 좋은 장인데 누구한테는 되게 좋은 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철강주 조금 들어갔고요. 건설주도 일부 좀 들어간 편이고
컨텐츠는 좀 물려 있고요. 예, 물려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 고객들 뭐 안 팔 겁니다. 올라오겠지 뭐. 성장성 좋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삐딱하게 바라보면 지금 그제죠, 그제 옐런이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호소를 좀 했다가 어제 봉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도 조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금리 인상이 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성장성 주식은 안 좋아요. 대표적으로 언탱트 대표 주식인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오늘 좀 안 좋았죠. 물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시즌에 제가 봤을 때 특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랐었던 주식들 작년에 공매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올랐죠. 고퍼가 많아졌어요. 고퍼 퍼가 높은 주식들 솔직히 얘기해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이 퍼가 아마 100배 나올걸요. 볼까요? 1400억 92배죠 그죠? 퍼 92배 그죠? 올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1400억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시총이 지금 얼마예요? 어디입니까? 시총이 11조예요. 이렇게 큰 맞나? 맞죠? 11조 5,800억. 얘가 그렇다고 뭐 안 좋은 조직 그게 아니에요. 또 2차전 시즌 오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많이 치죠, 그죠? 그때도 때려왔었었고. 그러니까는 좀 단순한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실적이 조금 빨리빨리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거, 그리고 조금 보기에 삐딱한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느낌 오세요? 저는요, 직업의 특성상 제가 어디가 좋고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 말씀 한마디가 어떤 분들의 포트를 바꾸고 그 포트가 올라오면 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삐딱하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팩트는 올해 실적 기준치로 포스코 케미칼은 퍼가 90배입니다. 90배. 건설주는 7배고요. 지금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제 그 박성수 TV의 그 강점은 이제 뭔가 남는 건 없는데 느낌은 오죠, 그죠? 일단 혹자들은 이것을 가치주 장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색깔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은 가치주라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야 되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싼 주식도요. 주식도 내년에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시젠입니다. 시젠. 이게 퍼 몇 배예요? 8배. 싸잖아요. 진단키트. 싸잖아요. 6,900억 벌어요 올해. 8배밖에 안 되는데 차트는 이렇습니다. 계속 빠지죠. 그죠? 느낌 오시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퍼가 8배인데 아마 이게 시가총액 단위로 계산하면 이게 지금 무상증자가 반영된 건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즉흥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찌됐든 8배든 4배든 16배든 엄청 좋잖아요 실적. 그런 주식 또 이래요. 그러니까는 가치 주장세서 막상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싼 주식들 중에서 앞으로 그 싼 주식들이 실적이 호전되는 것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실적이 호전된다는 거는 지금 추세가 꺾일 확률이 적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선업황, 철강업황 이런 쪽입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 회복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경기 회복이 끝나요? 백신 맞고 끝나게. 백신 맞고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걸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유동성 파티를 즐기고 그냥 편하게. 저희 부천 지점에 직원이 19명이 있거든요.
19명 모아서 한번 회식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해야지 뭔가 경기가 꺾인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경기 회복을. 올해 11월 달까지 백신 다 맞고요. 응. 그리고 그때 백신 다 맞고 이제 항체 형성되는지 보고 뭐 하는데 또 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죠? 남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상 이런 장세가 당장 일주일 후에 끝날지 한 달 후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끝나면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이런 쪽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투자 불패 그 환경 프로그램 나가서 그 MC를 보는 이경혁 대표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종목을 보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고, 고무 같다고. 고무 좋아한다고, 제가 고무 속 얘기하려고 한다니까는. 고무 같다고. 그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한쪽 섹터로 하면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 이제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 섹터들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잘 될 때는 막 좋다가 또 그 섹터가 안 될 때는 힘들잖아요. 저는 고객들 상대를 하잖아요. 고객들한테 꾸준하게 수익을 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틀리고 다음 달 얘기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니까는. 근데 조금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편하게 조선어팡 이거예요. 해운어팡.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배가 없다면서요. 그냥 편하게. 배가 없대요. 상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부산항을 들렀다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해에서 한 70% 싣고요. 부산에 30% 싣고 미국 간다고 합니다. 어제 주워 들은 얘기, 기사인가? 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상해에서 100%꽉 차고 부산에 못 들은대요. 그러니까 한 달 됐대요. 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어팡이 조선 어팡이라든지 해운 어팡은 장기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 지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반? 그죠? 모르겠어요. 뭐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응. 그렇지만은 확률적으로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고, 저도 요 뷰를 바꾼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2주? 이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철강주 죽어도 못 사겠다, 건설주 죽어도 못 사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그런 얘기 한드린 적 있나?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얘기를 듣고 레포트를 보고 자료를 보면서 해보니까 이게 뷰가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드릴게요. 오늘 제가 뭐 투자자랑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제 거 유튜브를 보셨나? 아닌가? 3프로 보셨나? 하여튼 환경을 보자.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랑 거래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계속 같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3번 통화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랑 그 통화를 하고 저희 고객이 대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랬어요, 제가. 제 말이 맞다가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 고집 세면 망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망했대요. 이거예요, 이거. 증권사 직원이 뭐 이렇게 말이 바뀌어? 응? 너는 종목에 왜 영혼이 없어? 그게 아니고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정말로 잘 찍었었던 종목들 끝까지 개겨야지 수익이 나죠. 맞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중간에 매매할 때라든지 그때는 포트가 한 종목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도 포트에 20에서 30%, 많게는 40% 정도는 매매할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잔소리가 좀 길었나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는, 어제는 저 서연이랑 제가 청소 좀 했습니다. 어린이날이라서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일이 좀 있었어요. 서연이 장난감 사러 갔는데 장난감 할인마트 가는데 안 팔아가지고 또 딴 데 가고 막 그랬습니다. 어찌됐든요. 어찌됐든 좀, 어떤 말씀 드린지 알겠죠?
그죠? 아시면 됩니다. 느끼시면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뭐 코인, 알트코인이라 그러죠. 대체 투자 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을 뭐라 그러더라.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코인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압니다. 저도 주식 재미없는 거 제가 왜 몰라요. 근데요, 적어도 주식은요 영혼이 있어요. 회사라는 실물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그 실물을 보면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실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투자의 묘미를 잘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저는. 그죠? 어찌됐든 그렇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뭐죠? 내일은 제가 오후 6시에 3프로TV 마감 시황 출연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9시 반에 연합인포맥스 공매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조금 자료가 정교하게 다듬어지겠죠. 똑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내일은 영상은 쉴 것 같고요. 금요일은 제가 웬만하면 안 올리죠. 개인적으로 내일은 제가 바쁘면서도 좀 이래요. 좀 주말을 맞이하면서 금요일날 일을 좀 빡시게 하잖아요. 늦게까지. 그건 좀 주말이 굉장히 뿌듯해요. 저는 좀 이게 일하는 노예근성이라 그러나 하여튼 저는 놀면 이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는 내일은 그렇게 좀 집에 오면 11시 반 되겠죠. 끝나고 일하면서. 그러면은 좀 뿌듯하게 주말에 우리 서윤이랑도 놀아줄 수 있고 뿌듯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일하고 그런 거를 좀 느끼고자 개인적으로 일정이 그러하니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도 들어와 주셔서 잘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 저희 뭐 3%막 저 나온다 그러면 막 저희 구독자분들도 막 오셔가지고 막 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내일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 그 좋은 종목, 지금 컨텐츠가 좀 돌 것 같긴 해요. 지금 빠져 있는데 오늘 CJENM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최대 실적 나와가지고 이게 그 이런 거 말씀드려요. 이게 기관들이 매매를 할 때는 업황을 업황 컨센서스가 돌았을 때, 그 실적 상향치 추정치가 돌 때 사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1분기 추정치가 안 좋았었어요. 최근 한 2주, 3주 동안에 컨텐츠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H스토리, 뭐 스튜디오 다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은 돌 듯한 느낌이 들어요. CGNM 실적 발표하면서 그건 조금 더 잘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지만 좋은 얘기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잘 주무시고요. 주말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